안녕하세요. 대여비스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현대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돌아볼 때 조선주가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른 조선 관련주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우선 뭐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분석드린 영상이 있는데 바로 삼성중공업이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금일 4%에서 5%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해 주었고, 뭐 하나오션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선업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일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대임스가 신규 상장 주이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결국에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한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언제가 될 수 있을지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매 동향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토시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하는 모습, 그리고 개인은 매집하는 모습인데, 이 때문에 지지부진한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모펀드도 매도하는 모습인데,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집할 수 있는 그 전환의 시점이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이 언제가 될 수 있을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주가의 자체를 보게 되면 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이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는지, 이 내용은 또 어떤 부분에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이 현 시점 가장 중요한 이 시기는 또 언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바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기간은 언제가 될 수 있을지 금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대의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실적적인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21년과 비교를 했을 때 23년까지 이 실적을 바탕으로 사실 현대임스는 계속해서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캐파 자체도 가장 큰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조선 업황이 강세가 되고 이 조선주의 수요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현대임스 역시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근간이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분쟁의 기회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조선을 제재해 주면서 관련된 반사익으로 이 조선 산업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살펴봐야 된다. 이 구간은 제가 5월부터 7월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이 공급 차질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또 공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한 건데, 제가 정치적인 측면 때문에 공격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이란을 공격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스처를 현재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현재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정권이 네타냐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11월 대선까지 이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는 상승에 대한 기조가 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가가 공급이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뭐 이란부터 해가지고 이라크, 그 주변 국가인 쿠웨이트까지 전반적으로 산유국 자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요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업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인데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주었습니다. 50.3을 기록을 해주었고, 이 중국을 보더라도 굉장히 높게 나왔죠. 50.8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최대 수요국과 최대 공급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야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야지 기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유가도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의 수요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 상승 모습은 더 강하게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과지수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호응 행진하고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24년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이 선별 수주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국내 조선사들은 아무거나 선박을 수주하는 게 아니다. 이 고성가만 수주를 받기 때문에 이 성과지수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순간이고 기사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선별 수주가 통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중고성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죠. 23년부터 24년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바로 이 조선사 업황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도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중고선에 눈을 돌렸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성가 지수가 상승한다. 또 중고성가 지수가 상승하면 이 부분이 추후에 신조성가 지수 상승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가 지수는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과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조선 업황이 좋아지고 기자재 기업들까지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원달러 환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특히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증가하면 좋습니다. 현재 이렇게 환율이 증가하는 측면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서 환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조선 기자재 업체인 이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좋은 측면입니다. 애초에 철광석 가격 자체가 선박 제조원가의 20% 30% 차지하고 비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 비용이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조금 유리하게 끌고 가면 조선업 업황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규 상장된 이후에 40%가량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당시에 24년 3월 중반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였습니다. 가격 안정화를 이루어낸 뒤에 업황의 강세가 돌아오면 수급이 강하게 붙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구간도 동일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21선을 이탈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주요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전저점 구간 제가 표시를 했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시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두면 이 구간을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후판가격 협상이 있다고 했는데 업황 강세가 이때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존재하는데 5월부터 7월에 후판가격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간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미국 대선이 또 7월과 8월은 공화당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고 지지율 싸움을 위해서 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기사가 오늘처럼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선업이 반사익을 얻게 되는 거죠. 업황 강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5월부터 7월 구간에 후판 가격 협상 그리고 조선사를 제재한다라는 그 반사익 기사가 나와준다라면 공통기간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 특히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캐파가 가장 크죠. 그리고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할지는 계속해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맞을지 틀릴지 확인하시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